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특히 음모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모론적으로. 정상적으로 봐서는 안 돼. 정상적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미친 거야, 솔직히. 미친 거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넥타이 차고 유창한 언어로 테이블 좋은 데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고. 그냥 굉장히 음모론적,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디지털 쪼가리란 거야. 디지털 쪼가리. 그 외에는 다 출처가 가능하잖아요. 출처가 암호화폐라는 게. 엑스RP가 뭐가 잘못됐어, 뭐 그럼 리플사에 전화해서 클레임 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건 그게 없어.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봐야 돼요? 정상적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미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공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다니까요. 간지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한번. 1억 4천이 된 저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움찔움찔하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냐고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그 디지털 쪼가리 하나가 웬만한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데?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근데 저거를 정상적으로 거창하게 유창하게 막 비트코인은 뭐 인플레이션 해치 도구면서 이제 100만 달러 갈 겁니다, 20만 달러 갈 겁니다, 이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런 거 보면 쟤는 어떤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유발 할라리는 뭔가를 제공했겠죠. 선택을 했다, 그래서 왔다. 선택 받았으면 꼭 지켜줘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걸 이제 알려줬겠죠. 그걸. 아니, 얼마 전 보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또 사, 비트코인을. 미친 것 같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가 정상인으로 보이세요? 얘 수익률이 20%도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자, 비트코인이 흔들거린다.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클 세일러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뿐인가요? 마이클 세일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뿐인가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주식 어떻게 할 거야? 응? 비트코인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 채굴 관련주. 점점 어떤 게 보이나요? 이 암호화폐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는데 점점 전통 레거시 금융에 흡수가 되고 있어, 흡수가. 제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 답이 있어, 이 안에. 진짜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것 도구는 뭐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뭐예요? 보상이 필요하지 않아. 보상을 줄 필요가 없어. 왜? 이해관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작 여기 딱 보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상용화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까요? 다 만들어진 걸 그냥 유통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좀만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디테일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이해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은 아마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오묘한 페이크 아니면 사기일 수도 있겠죠. 대중의 눈을 홀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퍼즐을 이렇게 끼워 맞췄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진실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저거는. 단, 이 길의 끝에 CBDC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 CBDC라는 걸. 제가, 아마 제 영상 보신 분 중에 그 영상을 보신 분 계실 수 있어요. 뭐냐면 요거,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 개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원 이야기를 했죠. 이제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다. 왜 그럴까? 음원 플랫폼 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창작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다. 볼빨간 사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수 창작자들의 음반사를 거치지 않고 음원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음원을 노출했을 때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훨씬 크다. 근데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BTS 이야기를 하면서 BTS는 한 번도 방송사를 찾아가지 않았고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들의 음원을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메시지, 다이렉트 음원 노출해서 전 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다. 탈중앙화의 시초는 저는 BTS라고 생각을 해요. BTS. 탈중앙화 했잖아요. 굳이 음악 틀어주라고 라디오 방송국 찾아가지 않고 TV 출연해주라고 TV 방송국 가지 않고 그냥 음원을 유튜브에 노출을 해서 전 세계적 인정을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영상 말고 또 하나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게 이 유통구조. 농수산물 유통. 그거를 그 이력 데이터를 모두 다 블록 안에 넣어서 뭐 쉽게 말해서 먹거리 좀 불안전하잖아요. 특히 중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걸렸을 때 이거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200명이 보름 동안 그 식품에 대한 그 루트 추적을 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 모든 농수산물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 안에 넣어버리면 식중독에 걸렸을 때 단 5분 만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노출이 된다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게 비체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 루이비통 차이나 대표가 만든 코인이 비체인이다. 월마트에서 그리고 BMW에서 자동차 이력 그리고 농수산물 이력을 위해서 만든 코인이 비체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리플에서 봐보세요. 콜롬비아 농부들 지원 블록체인과 소액 금융 활용 이거를 콜롬비아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 2020년 12월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장착했다. 근데 그 장착된 무기가 없었더라면 리플의 한계점은 1달러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냥 수수료가 적고 빠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걔가 스마트 컨트랙을 장착하는 순간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조용히 이 농부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농산물 그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블록 안에 넣는다. 그리고 저 농부들에게 어떤 걸 지원하고 있어요? 거래의 도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 이게 중간 도매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를 하냐면 이 길의 끝이에요. 이 길의 끝. 과연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왜 왔을까? 그러면 끝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맞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를 조금 더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10년 뒤와 10분 뒤를 동시에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10분 뒤와 10년 뒤를 동시에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면 현명한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